3-1 220번. 자연수 양의 제곱근 1, 루트 2, 루트 3, 2 등등을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봤대요. 1, 2, 3. 그럼 여기에 루트 2가 있고 여기 루트 3이 있고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렇게 있겠죠 아마. 이때 수직선에서 A, B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한대요. 예를 들어서 1, 2다 하면 1과 2 사이에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다 이렇게 쓴 거, 2, 3은 2와 3 사이에 4개 있으니까 4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때 2022, 2023은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얘네들의 하나 차이잖아, 하나 차이. 얘를 n이라고 하고 얘를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n은 자연수고. 여기서 이 제곱, 얘 제곱은 1이고 얘 제곱은 4니까 이 사이에 2와 3이 있다는 얘기잖아. 얘 제곱은 4고 얘 제곱은 9니까 9와 4 사이에 4개, 5, 6, 7, 8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을 빼서 하나를 더 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9에서 4 빼고 하나 빼기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잖아. 이해돼요? 자, x가 이렇게 있을 때는 개수, 자연수 개수를 자연수 개수를 따지면은 b 빼기 a 빼기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짝대기가 있을 때는 그냥 b 빼기 a 되고 둘 다 짝대기가 있을 때는 b 빼기 a하고 더하기 1 이렇게 개수 세는 건 알죠.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2n개가 된다는 거지. 2n개가. 그러니까 2개, 4개, 그 다음에는 3과 4 사이에는 16 빼기 9 그럼 얼마냐? 7 빼기 1 하면 6, 6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10, 11, 12, 13, 14, 15까지.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니까 2n개는 2022에다가 2개를 곱한 4044개가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그 다음에 223번 5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모두 무리수가 되는 거. 그럼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500 이하의 자연수가 5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무리수가 되는 거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아닌 거, 즉 유리수가 되는 게 많을까요? 유리수가 많다고? 유리수가 되려면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제곱수가 훨씬 수가 적죠. 그럼 우리는 무리수가 되는 걸 세는 게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걸 세서 500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첫 번째, 루트 n이 유리수가 되는 거는 n이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1부터 500 사이 제곱수는 몇 개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의 제곱은 400이고 21의 제곱은 441일 거고 22의 제곱은 400 얼마야? 야, 2의 제곱이 어떻게 6이 나와? 2, 46, 4가 되나? 아닌데? 484가? 2가 얼마야? 2는 484. 그럼 아마 23은 넘어갈 거야. 500이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22개가 된다는 얘기죠. n이 제곱수인 거는 22제곱까지. 두 번째, 루트 3n이 유리수인 경우. 그럼 여기서 n은 3 하나 들어간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3k 제곱이 500 이하야, 이하. 1, 2,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K제곱은 3분의 500.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과 3분의 500, 약 166.6뱅이죠. 이 사이에 있는 제곱수는 몇 개냐는 얘기죠. 그럼 144까지일 거 아니야. 그죠? 12개. 169는 안 되니까. 그럼 세 번째. 루트 5n이 유리수가 되려면 n은 5하고 누군가의 제곱수가 돼야 돼. 5k 제곱이 500이 하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제곱수는 딱 10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다 더한 걸 500에서 빼주면 돼. 34, 44. 그걸 500에서 빼면 456개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사실은 이게 이 문제는 지금 평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여기서 문제를 숫자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어렵게 낼 수가 있어. 뭐냐 하면 얘가 6n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과연 겹친 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겹친 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마 저쪽 블랙라벨이나 고쟁이 쪽이나 하나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겹치는 놈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상으로 가자. 195번. 다항식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은 뭐가 나오겠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이고 x-2로 나눴을 때가 몫이 다른 몫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냐는 얘기죠. 자, 얘는 지금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2차식이 나와야 되죠. 2차식 이하가 나와야 돼. 그래서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구해야 될 게 a, b, c 3개야. 모르는 게 3개야. 그럼 단서도 3개 있어야 돼. 내가 넣어볼 수 있는 숫자가 3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넣어볼 수 있는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표 문제 풀 때도 이런 나머지 구하는 걸 해봤지만 그건 다 기본적인 것들이고 실전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조건이 좀 모자르게 주어진 거. 어쨌거나 이거를 재정렬을 해야 돼. 다시 배치를 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게.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재배치를 해보자. 얘를 괄호를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괄호를 하나만 더 치면. 그럼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얘로 나눈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몫이다, 나머지다 라고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가 차수가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를 하나 더 나눠야 되죠. 얘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럼 더 나누면 하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몫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다시 묶어봐.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똑같은 놈 아니야? 아니. 얘랑 똑같은 놈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나머지가 얘란 얘기네. 나머지가 얘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얘 하나만 됐다는 얘기죠. 세 개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놈이 누구야? 얘 날릴 수 있잖아. x에다 2를 넣어. 여기 2 넣으면 1이 되고 얘는 날라가고 a가 되고 2 넣으면 4가 돼.
근데 얘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아? 여기 있잖아. 이게 얘잖아. P2가 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는 거라는 얘기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내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는 얘인데 얘가 얘야. 이 나머지는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됐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 문제 조건을 좀 줄여주는 거. 3개 구해야 되는데 3개 단서를 준다. 이건 너무 쉬운 거고. 206번. 수학에서 엄청나게 큰 수, 아니면 엄청나게 작은 수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죠. 뭔가를 찾아봐. 규칙을 찾던, 패턴을 찾던. 자, 치환해야 되겠죠? 치환해야 돼.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 얘를 치환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공통점이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이죠? 2와 관련된 애가 16이 있잖아. 그러면 2를 x로 하면 16은 x의 4제곱이 돼요. 그럼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럼 16을 x로 하면 얘를 바꾸면 되잖아. 자, 16을 즉 2의 4제곱을 x로 치환해보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돼. 아주 간단한 식이 되고요. 얘는 2의 1111제곱은 2의 4제곱을 기준으로 하면 4가 몇 개 들어갈까요? 1111에 2 27 27 그러면은 얘가 277 하고 3제곱이 남는 거죠. 그럼 얘가 x잖아. 그럼 얘는 주어진 식은 x의 277제곱 하고 8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얘는 필요 없어. 나는 Q를 구할 게 아니라 얘를 구할 거야.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볼 거 없잖아. 그냥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은 R이다.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일단 보기에 마이너스 8이 없어. 있으면 쓸 거 아니야. 근데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에 마이너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려면 나머지가 얼마나 되냐? 17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8을 해주면 되죠. 얼마야? 9가 된다는 거지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접수 안 됐지? 접수 안 됐지? 자,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야.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 예를 들면 8, 13, 18 이런 애들 있잖아. 근데 생각을 살짝 바꿔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전에 그랬잖아. 1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상황은 계산식으로 보면 맞지만 나눗셈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나눗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8 나왔으면 고쳐줘야지. 어떻게 여기서 하나 빌려준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 빌려줘. 그럼 3 곱하기 4가 되고 3 빼기 1이 돼서 얘가 2로 바꿔야지 맞는 나눗셈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면 다시 바꿔줘야죠. 뭘로? 17이 하나가 더가 있을 거 아니야. 몫에. 그럼 17 하나 빌려와서 17 빼기 8을 해야지 진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만나게 될 텐데
명제 파트에서 만나게 될 텐데 정수를 뭐 정수도 좋고 자연수도 좋아. 자연수라고 하자 그냥 편안하게. 여기 봐봐. 자연수를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거야? 가장 편안하게 나누는 방법. 그죠? 짝수를 죠 공평하게 나누는 건 그거잖아. 1하고 나머지. 그건 이상하잖아 지금. 짝수를 쓰잖아. 자연수를 세 그룹으로 나누면 1, 2, 나머지 이거 이상 아니 이러면 안 돼. 공평하게 나누면 동일한 조건으로 나누면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은 짝소수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다른 말로 우리가 편안한 말이 짝소수지만 그거를 수학적인 그 산수적인 개념으로 나눈다면 무슨 뜻이야? 짝소수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놈 1인 놈이에요. 그잖아. 왜 2로 나눠? 두 그룹으로 나누라며. 그러니까 2로 나눈 거야. 세 그룹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놈, 1인 놈, 2인 놈하면 공평하게 나눠지죠. 자연수 전체가. 네 그룹은 마찬가지잖아.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놈, 1인 놈, 2인 놈, 3인 놈 나누면 똑같이 나눠질 거 아니야. 완전히 동일한 성격으로. 자 그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놈은 3엔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가 1인 놈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머지가 2인 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로. 어차피 성격만 나누는 거잖아. 성격만.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성질 갖고 나누는 거잖아. 얘 나머지가 2인 놈은 거꾸로 말하면 뭐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놈이야. 그죠? 거꾸로 말하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표현된 방식이야.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5로 나눈다. 5개로 나눈다. 5n 뿔마 1, 5n 뿔마 2 하면은 5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일상에서는 쓰지 않지만 수학에서는 가끔 쓴다. 억지로. 됐어요? 210번. x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p1은 1, p2는 2, p3은 3이야. 이때 px를 x-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상이라고 돼 있어. 상. 이게 왜 어렵죠? 식이 안 줬잖아. 식 하나도 안 줬잖아. 근데 3차야. 어우. A, B, C, D가 필요해. 4개가. 어우. 근데 단선 3개밖에 없어. 할 수가 없죠. 단서가 하나 더 있으면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걸 봐봐. 여기서 주어진 단서에서 공통점을 봐봐. 보이잖아. 같잖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문자를 바꾸면 이렇게 살짝 위치를 바꿔놓고 봐봐. 이거죠. 맞잖아. 이해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내가 사실 구해야 될 건 3개지. 3차식을 이렇게 쓰잖아. 얘가 1이라니까 3개만 알면 되는 거야. 단서 3개니까 어찌 보면 중간랑 마찬가지야. 이거를 연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px를 이렇게 해서 3개를 구하면 되니까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3 넣었을 때 3 해도 되긴 될 거야 아마. 근데 좀 번거롭지. 근데 여기서 뭐 보이는 게 있을까? 뭔가 보이는 게 없을까요?
여기다 1 넣었더니 0이고 2 넣었더니 0이고 3 넣었더니 0이다. 방정식이 해야. 방정식이 해라고. 방정식이 뭐야? 주어진 방정식에 어떤 문자를 넣었을 때 참이 된다고. 1 넣으면 참이고 2 넣으면 참이고 3 넣으면 참이잖아. 3차인데 해 3개 다 준 거죠. 이해돼? 그럼 px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요거 앞에 개수는 안 써도 되고. 아니 px에 px 빼기 x라는 방정식은 해가 1이고 해가 2고 해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끝이야 이게.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는 게 연습량이고 실력인 거죠. 주어진 식을 푸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잖아. 인수분해 하든 뭐 하든 다 하는 거고, 이걸 볼 줄 아는 게 실력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다 전개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거 구하라는데 R은 뭐야? R은 그냥 이거야, 이거. 여기다 4 넣으면 되죠. 4. 그럼 P 4 빼기 4는 3, 2, 1. 그래서 P 4는 얼마다?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거를 연립을 한다고 한번 해볼까? x에다 1 넣으면 1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8 플러스 2a 더하기 2a가 아니라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2. 3 넣으면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3. 이거 연립해도 되긴 되겠다, 그죠? 근데 너무 번거롭죠. 이게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이런 방식. 됐어? 이해됐죠? 이거 이런 거 복습하는 거야, 복습할 때는 이런 거 처음 보는 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20번.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얘가 이렇게 된대요. 이거 218번에서 해봤잖아. 근데 얘는 다른 게 뭐야? 조립제법 하려면 1차의 계수가 1인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그죠? 그러나 조립제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해? 할 수 있다. 여기를 바꿔주면, 자 어떻게 바꿔주나 봐봐. 2를 끄집어내봐. 2를 끄집어내면 세제곱으로 나오죠. 8로 나오겠지. 여기는 제곱으로 나오니까 4로 나오겠죠. 얘는 그냥 나오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따라서 조립제법을 한다. 2분의 1로 하는 거죠? 2분의 1로 8,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3. 얘가 맨 처음 나오는 나머지 D가 되는 거고, 얘를 또 2분의 1로 8, 4, 0, 0, 마이너스 6. 얘가 누구게? 얘가 누구야? I'm asking to you. You should answer me. 얘가 누구야?
2C죠. C가 아니라 2C지. 내가 끄집어냈잖아, 그지? 얘는 2C야. 따라서 C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8, 4, 4. 얘는 4B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4B가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1. 얘는 누가 돼? 8A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도 1이 된다. 그래서 A1, B1, C-3, D는 3. 그래서 A, B 빼기 CD는 A, B 빼기 CD는 얼마야? 1 빼기 9. 그래서 10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지? 자,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 찍혔네. 자, 이거 하나씩. 종이가 찢어졌네. 쌤이 정리해 놓은 인수분해 스텝이 써 있어요. 거기 스텝이라고 써 있지. 인수분해 스텝. 스텝이 무슨 뜻이야? 몇 스텝까지 있어요? 스텝 6까지 있죠.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가 나와.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 스텝을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놓치는 게 없다는 뜻이야. 스텝 1에 따라서 생각하고 아니면 스텝 2 넘어가고 아니면 스텝 3 넘어가고 스텝 4, 5, 6 넘어가다 보면 어디선가 걸리게 돼 있다. 100%는 아니에요. 완전히 황당한 것도 있어. 새로운 것도 있는데 이거라면 한 90% 이상은 걸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스텝별로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내가 만든 거야. 스텝을 정리해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필기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해서 내가 필기한 걸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집에 와서 한번 써보면서 연습하면 좋겠어요. 거의 예시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가 대상을 만났을 때 인수분해 해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생각은 공통인수를 찾아라. 공통인수라는 거는 항이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상관이 없이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숫자 혹은 문자를 먼저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있죠. 그럼 이제 n부터 끄집어낸 다음에 생각을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편안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단순한 이 작업을 대충 안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꼬여, 중간에 가다가. 처음엔 어떻게 되다가도 나중에 꼬일 수가 있어요.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숫자도 끄집어내고 인수 문자도 끄집어내고. 스텝 2. 같은 꼴. 같은 모양이라고 그러죠. 자, 찾기야. 뭐 하라는 얘기야? 관찰하라는 얘기야. 들여다 봐야 돼. 그래야 보이지. 같은 모양은 왜 찾을까요? 치환하려고 찾는 거야. 복잡한 것 좀 간단하게 해주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보고. 자, 이걸 인수분해해야 돼. 항이 6개야. 공통인수 없어. 그럼 같은 모양이 있나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있어 없어? 뭔가 있어 없어? 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쓰지 않고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치환한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거 인수분해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 거 다 했으면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되게 간단한 형태니까 그렇지. 좀 뭔가 복잡하긴 한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안 보이면 인수분해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스텝 5에 나와. 여기서 안 되면 스텝 5에서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단계별로 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근데 왜 스텝 2에 넣어놨어? 이게 더 쉬워. 보이는 게 더 쉽고 안 보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중요한 건 할 수 있다. 자, 스텝 3. 이제 드디어 외웠던 공식을 써먹는 거야. 안타깝게도 공식 열심히 외웠지만 아 맞다! 공식 테스트 안 했다. 너 써왔어? 다 외웠어? 아 확인해야 되는데. 너 시험 보기 싫지? 외웠다 칠까? 왜 이렇게 관대해 갑자기 사람이. 좋아, 정한이 오늘 한 번 더 보자. 정한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방심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막 외웠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식을 외운 거에 딱 들어맞는 인수분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뭔가 틀어져도 틀어지고 변형이 되고 다릅니다. 자, 공식 적용하는 규칙 첫 번째, 얘는 항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항의 개수를 보고 어떤 공식을 쓸지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2개짜리. 2개짜리 뻔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항 2개짜리는 몇 개 없잖아요. 합차. 합차. 그 다음에 세제곱도 있죠. 요거 밖에 없어. 항 2개짜리는. 그러니까 항 2개짜리는 그냥 땡큐 하고 받아 먹으면 돼. 두 번째, 항 3개짜리. 이게 제일 흔하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항 3개짜리야. 항 3개짜리는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요. 생각하는 순서.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인가 의심을 해보는 거지. 첫 번째는. 아님 말고. 아님 많은 거지 뭐. 두 번째는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 아니면 얘지 뭐. 둘 중에 하나지. 무조건 이거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x하고 4니까 완전 제곱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둘이 2ab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안 맞잖아. 그럼 얘는 1로 넘어가는 거죠. 2하고 8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앞에 2창 계수 붙은 게 있을 수 있죠. 얘는 이렇게 해서 크로스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항이 3개짜리는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항이 4개짜리. 항이 4개짜리는 또 그 안에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이거일 수도 있고 항이 4개짜리.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와.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두 번째는 2 플러스 2. 세 번째는 3 빼기 1. 이런 형태로 가야 돼. 자, 2 플러스 2는 항이 4개를
둘둘로 나누란 얘기야. 둘둘로 나누는데 뭐 신기해 이게? 어? 둘둘로 나누는데 이거 해봐.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감정이 없어. 둘둘로 나누는데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둘로 나눠서 공통인수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둘둘로 나눠보자.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x를 묶어서 y 빼기 1.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를 묶어서 y 빼기 1. 오케이, 공통인수 보이죠? 그래서 x 빼기 1, y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건 간단한 예지만 둘둘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보여준 거고. 그만해. 셋 하나는 여기가 빼긴 게 중요해. 자, 4개를 셋과 하나로 나눌 때 얘는 완전 제곱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합차다. 볼 수 있어. 근데 합차를 했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둘둘로 해보고 아니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자리를 싹 바꿔봐. 그럼 셋 하나가 됐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 맞잖아.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고 빼기 y 제곱. 그러면 합차가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 셋도 있어. 하나 셋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얘도 합차다. 안 돼. 얘를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는데 뺄 때 부호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항이 5개, 6개짜리는 공식에 딱 들어맞는 게 가끔 등장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항이 5개 넘어가는 것부터는 이제 스텝 5에서 나올 거예요. 복잡한 식으로 분류가 돼. 복잡한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스텝 3야. 스텝 4. 이건 특수한 형태, 보기차식. 보기차식. 상반식이라는 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건 요즘에 잘 안 나와서 뺐고요. 그건 문제 나오면 한번 볼 거고. 보기차식은 뭐냐면 겹쳐져 있다는 뜻이고 2차가 겹쳐져 있어. 그래서 짝수차만 있는 식. 홀수차가 없는 거를 말해요. 짝수차만 있다는 얘기야. 2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6차까지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 배웠죠? 다 배운 거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치환하는 거. 2차항을 치환하는 거. 자, 번호가 매긴 건 무슨 뜻이야? 이 순서대로 생각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4차식이지만 짝수차만 있다. 보기차식이다. 그럼 치환.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끝났지? 안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유리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끝까지 가야 돼. 얘 더 되잖아. 얘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나, 그럼 얘 루트까지 가야 됩니다. 루트까지 가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만약에 복소수 범위까지 가라 하면은 얘도 인수분해 돼요. 원래 안 되잖아. 복소수 범위로 하나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건 학교 내신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추가. 항을 추가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보자마자 t로 치환해.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항 추가로 가는 거야. 항 추가라는 얘기가 항을 4개로 만들라는 얘기야. 4개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야. 쪼개란 얘기지 얘를 둘로 쪼개란 얘기야. 사실은 추가가 아니라 항 분리죠 말하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2개가 가능해요. 2가지 다 완전 제곱식이 돼. 그럼 만약에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7x제곱이고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9x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일자리의 역할은 뭐야? 합차에서 제곱의 역할이죠. 자, 얘가 제곱이 되냐고. 그럼 얘는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되고 3x의 제곱이 돼서 합차가 돼서 한 번 더 해주고 가운데로 넣어 3x 빼기 2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 이렇게 써준다. 끝났죠? 안 끝났어. 자, 2차잖아. 한 번 더 될 수도 있어요. 확인까지 해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돼 안 돼? 어떻게 앉아서 기다릴까?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3 되는 수가 있냐고. 없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한 다음에 끝내야 돼. 이게 보기차식이고 이제 복잡한식. 복잡한식이란 거는 뭐냐면 문자도 2개 이상, 차수도 여러 개 막 섞여 있는 거, 막 짬뽕된 거, 항도 5개 이상, 5개, 6개, 7개 막 그런 걸 복잡한식이라고 해요. 이때는 풀이법이 이거야.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아까 스텝 2에 봤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복잡한식이야. 그런데 아까 처음에 스텝 2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관찰하라고 그랬어. 뭔가 보여라. 공통된 거. 치환할 만한 게 볼 수 있으면 봐라라는 얘기인데 안 보였어. 안 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하냐? 내림차수 해야 돼요. 자, 문자가 총 2개 있어. x와 y가 있어. 차수가 둘 다 똑같아. x도 2차까지 있고 y도 2차까지 있어.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x는 3차까지 있고 y가 2차까지 있다 그러면 y로 내림차수를 하는 거고 차수가 조금이라도 낮은 걸로 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보통 x로 하죠. 그리고 하나 더 팁. 만약에 여기 2가 있어. 그럼 얘를 하는 게 맞아요. 개수 없는 게 편해. 개수 있는 거는 크로스 해야 돼. 번거롭다고. 개수가 하나라도 없는 쪽이 있어. 없는 게 y라 할지라도 y로 내림차수를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아무거나 할 수 없지. 자, 그럼 x로 한다. x 2차. x 2차가 2개야. 아니, 2y죠. 자, 지난번에 개수가 뭐냐라고 말할 때 주목하는 문자가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죠? 그 얘기 안 했나? 안 했어? 그 얘기 안 했구나. 나 B반에 안 했구나. 너네 다 알 줄 알고. 하나 질문, 갑자기 다른 얘기해서 미안한데 차수 개수가 뭔지 설명 안 했구나.
몇 차야? 연우 네? 몇 차야? 너는? 둘 다 틀렸어요. 정답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학교에서는 몇 차야? 3차지. 당연한 거죠. 계수 얼마야? 5지. 근데 고등학교는 달라. 다르다는 게 이거가 답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무슨 상황? 뭐가 달라? 문자가 하나고 두 개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뭐냐고. 문자 지수요. 가 아니라고. 차수의 정의가. 문자 지수가 맞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문자가 주인공인 세상이야. 중고등학교는. 숫자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근데 주인공이 두 명이네. 주연을 골라야 돼.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딱 꼬집어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차수의 정의는 이거야.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돼? 차수가 얼마야가 아니라 X 차수가 얼마야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차수가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어? 누구 차수를 물어보는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합니다. X의 차수는 얼마야? 3차. Y의 차수는? 하나 더 있어. X, Y의 차수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좀 아까 차수의 정의가?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잖아. 근데 내가 X, Y라고 그랬어. X, Y를 둘 다 주목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몇 차야? 5차죠. X, Y 5개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정확한 정의야.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본다. 얘 개수는 얼마야? 대답. 왜 웃어? 되지야. 연우, 개수 얼마야? 아니, 대답을 하라고 웃지 말고 내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지 왜 웃어? 모른다는 뜻이야? 개수 얼마야? 앉을까? 아, 힘들어. 카메라 끈다. 개수 얼마야? 내가 물어봤는데 왜 네가 물어봐? 개수 얼마야? 아니, 웃지 말고 대답을 하니까. 네? 얼마야? 누구 개수? 어? 네? 뭐라고? 누구 개수요? 그래, 이게 정답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학습 효과가 없어. 금방 말했잖아. 이제는 주인공이 누군지 정해야 된다니까. 알겠어?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그걸 지적을 해야지. 질문 잘못됐다고. 정답이야. 누구 개수를 물어보냐고 물어봐야지. 자,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해야 돼요. X 3창의 개수는 얼마야? 이래도 대답 안 해? 아, 이건 질문 제대로 됐어. X 3창의 개수 얼마야? 뭘 보는 거야? 무지하게 복잡한 것도 없는데. 연우, X 3창의 개수 얼마야? Y죠. 그렇지. 주인공 정했으면 나머지는 다 개수야. 자, 그럼 개수의 정의는 뭐야? 주목하는 문자 말고 곱해진 것들 다 개수야. 그럼 Y 2창의 개수는 5x 세제곱이고 x 3차 y 2창의 개수는 그때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여기로 와봐. 여기서 y는 문자가 아니야. 개수야 그냥. 왜? x로 내림차순 했잖아. x가 주인공이라고 말한 거잖아. y는 개수야. 그럼 이 식이 어떤 형태니? 이 식이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죠. 얘가 이 모양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냅두고 얘가 누군가의 둘의 합이야. 그럼 얘는 누군가의 둘의 곱이 아닌데 지금? 그럼 곱의 형태를 만들어줘야죠. 얘를 인수분해야지. 얘가 y 빼기 1, y 빼기 2로 해. 그럼 얘가 a, b야. a, b야. 그럼 둘이 더해서 a, b 맞아 틀려? a 더하기 b. 맞잖아.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하고 얘 한 번 더해주고 얘 한 번 더해주면 얘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되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지. 다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치환할 만한 걸 볼 수 있다면 조금 편하게 가는 거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가는 거지 되긴 된다는 얘기야. 복잡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 얘를 보자. 자, 문자 3개고 차수도 1, 2차 막 섞여 있어. 누구로 내림차순 해야 돼? 누굴 주인공 삼아야 되냐고. 차수가 낮은 걸 주인공으로 해서 내림차순 하는 사람 누구야? x는 2차까지 있고 y도 2차 있는데 z는 1차밖에 없어. 그럼 z가 주인공이야. z 있는 놈, z 없는 놈. 이렇게 재편성하면 보인다. 그죠? 공통인수 z 플러스 x 빼기 y 순서는 뭐 바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6 인수정리. 이 정리가 뭔지 알죠? 어? 표정 왜 이래? 이 정리 몰라? 까먹었어? 알 수 없는 표정 짓지 말고. 아니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라니까. 알아 몰라? 몸이 답답한 거. 총 쏜다. 빨리 대답해. 알아 몰라? 알쏭달쏭해? 응. 몰라. 당당해. 그럼 나머지 정리는 알아 몰라? 어? 야, 그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야. 둘이 똑같은 건데 뭘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 야,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지. 야, 둘이 다른 거라고? 나머지 하려고 인수정리하고? 똑같은 거지. 다항식 fx가 fx를 x-알파로 네, 나머지 r은 f 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고 fx가 x-알파로 인수분해 될 때 f 알파는 0이다잖아. 이게 인수정리잖아. 둘이 같은 말 아니야? 왜 같은 말일까?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면은 r은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날아가니까 r이 f야 r 맞잖아. f 알파 맞잖아. 그 다음에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없어. 그럼 나눠 떨어진다. 다른 말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잖아. 아니 근데 얘는 알고 얘는 모르고 얘는 알고 얘는 모른다고 말이 안 되죠. 둘이 똑같은 건데. 거짓부렁쟁이. 어? 왜 하나만 알고 하나 모른다고 해. 자, 인수분해 뭐냐면 문자가 보통은 하나 3차 이상 스텝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럼 얘야 다 얘야. 인수정리가 무조건 된다. 인수정리라는 얘기는 어쩌고 저쩌고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이 6이야.
그러면 6의 약수 몇 개? 1, 2, 3, 6. 아니, 여기까지 확대까지. 이 8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인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x-1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고, 얘를 넣어서 0 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고, 그지? 그럼 얘가 0 되는 놈을 이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8개를 다 넣어봐야 되겠네, 그죠? 아니야. 보통 여기서 무조건 나와요. 보통 여기서 무조건 여기까지 갈 일 없어. 하나만 나오면 돼. 왜? 하나만 나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조립제법 할 수 있죠. 조립제법에서 3차를 2차로 나누면 그 다음엔 그냥 인수분 하면 되잖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마는 거죠. 4차는 조립제법 2번 해야 돼요. 4차에서 3차로 줄인 다음에 3차에서 한 번 더 2차로 줄여야 돼. 그 다음에 2차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판단이 안 되는 눈빛인데 판단할 수 있어 없어? 2차. 그렇게 긍정적인 눈빛으로. 알았지? 그리고 인수정리가 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냐면 이 뒤에 뭐가 나와? 고차방정식 나오죠? 고차방정식 풀이법은 뭐야?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단언컨대 너네들 이제 수상 다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2차 방정식이 어려워? 3차 방정식이 어려워? 무조건 3차가 쉬워요. 4차도 쉽고. 왜 그런지 알아? 이유가 뭔지 알아? 언뜻 보면 아니 2차가 쉽지. 2차가 쉽다라는 말은 되게 잘못된 생각이야. 풀이법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 풀이법을. 1차 방정식 풀이법이 뭔지 알아?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1차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 없어? Speak out. 소리내서 대답하라고. 왜 자신이 없어? 1차 풀 수 있어 없어? 자니? 고개 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풀이법은 모른다고? 풀이법이 뭔지 몰라? 그리고 풀 수 있어. 뭐가 이상하다. 1차 방정식 풀이법은 뭐야? 말 그대로 넘기는 그 원리가 뭐냐고. 그게 등식의 성질이야. 양변 지금 내가 말했잖아. 등식의 성질이라고. 한 발 늦었어. 양변의 같은 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같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그게 원리라고. 풀이법 원리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립방정식은 풀이법이 뭐야? 연립방정식 풀 수 있잖아. 1차 연립방정식 정도는. 풀이법은 뭐냐고.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 뒤에서 맞춰 빼거나 그럼 원리가 뭐냐고. 원리는 한 가지야. 대입법, 가간법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소거법이에요. 소거법. 문자 하나를 없애는 방법이야.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문자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야. 가간법이나 대입법이야. 한 가지라고 풀이법이. 그럼 2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뭐야? 또 답답해. 2차 방정식 풀 줄 몰라? 싸울래? 네? 싸울래? 아니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일로 와.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고.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 다 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렇지. 2차 방정식 풀이법 두 가지야. 이게 엄청난 거야. 풀이법, 풀이방법, 풀이법 원리가 두 가지라는 거라고. 그럼 그 각각의 한 가지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활용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요. 2차 방정식 변화가 엄청난 거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 어렵게도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3차, 4차, 5차를 고차라고 그래. 고차 방정식 풀이법은 뭐야?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다는 거야. 단 전제 조건은 뭐야? 인수분해 잘해야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2차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쨌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는 방법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한 가지만 있다는 얘기는 하나 아니면 많다는 얘기잖아.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자기가 못 푸는 거거나 오타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인수분해 안 되는 3차 방정식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내가 평소에 인수분해를 정말 잘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3차가 나와. 그럼 오타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거의 대부분은. 알겠어?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거는 확실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해법이 된단 말이야. 그 중에 인수정리밖에 없다.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상수함을 약수를 갖다가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걔 중에 어려운 게 가끔 있어요. 뭐냐면 2x 세제곱이야. 그럼 6이야. 6은 너무 많다. 3이야. 그럼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넣었는데 안 돼. 안 될 수 있어. 그럼 2분의 3도 넣어봐야 돼.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개수가 있다면. 이게 조금 까다로운 건데 개수가 없는 경우는 그냥 아니고 개수를 분모에 넣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어? 이건 조금 어려운 거죠.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다 넣어봤는데 안 되면 뭐 그거밖에 없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표 유형을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내가 정리해준 6가지 유형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그럼 지금부터 해보세요. 이제 수상 소리가 세냐? 수상 이제 좀 달릴 거야. 과제도 좀 많이 나갈 거야 이제. 2월 달까지 이거 다 끝내야 돼. 방학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쉬었으니까 이제 달릴 거라고. 열심히 달려야지.